특징을 뭐라 그래야 될까? 뭐 두 분 다 지성인이다, 뭐 대단한 베스트셀러 작가다 뿐만 아니라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한 달에 성인이 읽는 책이 1년에 10권이 안 된다는데요. 뭐 만화책 참 5권 포함해서 두 분은 남들이 읽는 수보다 더 많이 쓰시는 분들인 것 같아서 네, 그게 참 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0분까지는 못 써요. 네, 두 분을 오늘 모시고 여러 가지 뭐 여기에 책도 많이 있는데 제가 이해하기로 그 다음에 오늘 사이언스북스랑 얘기를 하기로 그러니까 책 하나하나에 대해서 얘기를 다 같이 하는 거 이거는 너무 그 여러 차례 뭐 책 리뷰라는 걸 통해서도 많이 하셨으니까 오히려 이렇게 두 분이 모인 이상 좀 이 전체를 좀 포괄하는 좀 큰 얘기를 좀 한번 해보지 않나. 아까 우석훈 박사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구체적으로 현실적인 문제도 이제 나중에 좀 들어갈 여유가 좀 있겠지만 좀 그래서 제가 좀 아까 드리는 게 이제 좀 대체적인 얘기를 좀 브로드한 얘기를 좀 해나가면서 점점 현실에 가깝게 좀 쟁점인 것 좀 찾아나가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이렇게 두 분이 얘기하시면 얼마나 두 분이 한통속이 될지 아니면 두 분이 어느 점에서 이렇게 차이가 있을지 그거를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까지 했던 거는 입체적이요. 청년 얘기를 주로 제가 하고 네. 노인 관련된 얘기를 지선 선생님이 하시고 그러니까 보완적인 거죠. 예. 그랬었죠. 저도 최근엔 청년 얘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만일 두 분이 너무 한통속인 것 같으면 제가 좀 파고들고 너무 좀 두 분 사이에 너무 대립이 있는 것 같으면 아니 좀 또 거기도 조정을 하고 뭐 이런 의미로 제가 좀 나왔습니다. 제가 좀 사실 좀 그 크게 사실 뭐 독자 입장에서 그다음에 뭐 공부하는 입장에서 두 분의 이 책들을 쭉 한번 그제 뭐 최지찬 교수님 책은 저분부터 많이 읽었지만 이렇게 좀 하면 딱 특징을 딱 뽑아보면 두 분 모두 그러니까 경제 현상이 됐건 사회 현상이 됐건 생태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생태적인 관점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군 박사의 문화 산업 생태적이라기보다는 생태학적이라는 예, 뭐 그건 제 용어의 문제, 생태학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좀 그런 거에 대해서 두 분의 말씀을 좀 들으면서 좀 얘기를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제 생각에 그건 우 선생님 먼저 시작하시면 좋겠는데요. 네. 저는 아예 생태학을 하는 사람이고 생태학적 접근을 실제로 하시는 분이니까 한번 예. 그러니까 한 분은 경제학자인데 생태학적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한 분은 생태학을 하시는 분인데 그걸 갖고 경제학을 바라보고 뭐 사회 현상을 좀 바라보겠다는 분들이니까 뭐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생태적 접근이 뭔지 그게 왜 중요한지 그렇게 안 하면 뭐가 문제인지 이런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해주시죠. 그 경제학에서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게 어떤 현상이 있잖아요. 그 현상이 있으면 그 현상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갈 거냐 당연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경제학은 그 시스템을 설명하질 않았어요. 개인만 설명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개인이 이기적이냐 이기적이지 않냐 그냥 그 사람들이 내리는 선택에 대한 거를 주로 이제 설명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스템을 어떻게 바꾸냐라는 그런 질문이 되게 중요해졌죠. 중요해졌는데 시장이 다라고 하지 않으려고 하고 나니까 그러면 이제 시스템을 보는 몇 가지 이론도 있었는데 저는 이제 생물학이나 생태학에서 얘기했던 그런 생명체로서의 그 시스템과 그 개별 생명체가 만들어내는 에코시스템이라는 그 틀로 이제 연구를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태적인지는 모르겠는데 생태학에서 받고 있는 이제 어떤 공진화라고 할까요? 코에볼루션이라고 할 수 있는 개체도 변하고 전체 시스템도 변하는 그런 눈을 가지고 이제 뭐 기업이나 아니면 지역 생태라든가 뭐 국민경제학도 계속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안 보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영원히 개인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걸 넣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거는 옛날에도 이기적이고 지금도 이기적이다. 그러면은 바뀌는 게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걸 전부 개인에 환원시키는 설명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역사성이나 혹은 공간에 따라 다른 변화 이런 것들을 넣기가 어렵더라고요. 똑같은 현상이 미국에서 벌어지거나 혹은 옛날에 벌어졌거나 공리적으로는 다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접근이 저는 진짜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성과 공간성 같은 것들을 제가 만든 경제 설명에다가 계속 듣고 싶었고 그때 이제 생태학이 상당히 도움이 됐던 거죠. 출발할 때. 근데 뭐 어떻게 그런 얘기로 하면 제가 여기 어딘가에 썼는데 그 옛날에는 어쩌면 이게 구분이 안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코노믹스의 에코랑 에코로지의 에코가 정확하게 같은 기원을 갖고 있는 거니까 이코로지라는 게 그 일테면 집을 설명하는 학문이다가 보니까 그 집 속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그 관계의 일부를 이제 경제학이 설명을 하려고 그랬던 건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생태적이냐 생태학적이냐 하는 얘기처럼 시작하셨는데 생태계적이네요. 예, 그런 정확하게 얘기하면 면에서 그죠? 이제 우리가 이거를 생태계라는 이코시스템이라는 시스템으로 보고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생태학이라고 얘기할 때는 사실은 생태학 속에 생태학이라는 그 단어가 갖고 있는 게 때로 굉장히 모호하고 좀 범주가 크잖아요. 그게 지금 생태적이라고 하면 진짜로 이제 예. 아주 커지고. 행동학도 그 안에 지금 포함시킨 생태학을 얘기하는 거고 진화도 포함시킨 지금 생태학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어차피 우리가 그 모든 시스템이라는 게 그 시스템 속에는 전개에 있는 시스템이라는 거는 생물학적인 컴포넌트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또 에이바이아릭 그래서 물리적인 컴포넌트가 환경적인 컴포넌트가 있는데 지금 이제 우석훈 선생님 설명에 의하면 그동안 경제학은 어떻게 보면 그 개인 하나만 두고 계속 살펴왔다는 거죠. 그렇다면 전체적인 시스템을 보기 시작하면 분명히 달리 볼 수 있는 면들이 생기는 거다. 그 얘기인데. 한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사실 뭐 선생님이 이제 경제학 박사니까 이제 경제학을 예로 좀 드셨지만 인간에 대한 특별한 가정을 하지 않는 뭐 제반 사회과 또 뭐 내지는 그러니까 생물학에서조차도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 가정을 했기 때문에 생태계적인 걸 못 본 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회학은 생태계적으로 바라보는 사회. 사회학은 일단 뒷게임식의 얘기를 하면은 이제 개인의 합은 전체가 아니다라는 출발점에 의해서 상당히 홀리스틱한 눈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홀리스틱한 거하고는 좀 다른 얘기잖아요. 네. 생태계적으로 바라본다는 거. 어떻게 보면 그냥 매크로하고 마이크로라는 얘기로 치면은 생태계라는 게 일종의 메소 단계에 더 가까울 수 있겠죠. 메소요. 그러니까 국가 단위로 보면 이제 그 케인즈식 매크로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고 개인 소비자 생산자를 얘기하면 마이크로라고 얘기하는데 중간에 이제 메소를 하자라는 얘기가 한 20, 30년 전에 있었거든요. 지금 뭐 그렇게 이어지지 않는데 생태계를 놓고 출발한다라는 거는 사실 너무 시스템극으로 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컴포넌트로만 오지 않은 그 중간에 좀 불안한 균형점을 출발해 보겠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었던 거죠.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그러면 생태계적으로 안 보는 거하고의 그러니까 구체적인 그러니까 어떤 설명을 할 때 차이점 같은 걸 좀 한번 예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가령 기업을 생태계적으로 보고 그렇지 않고에 따라서 우리가 기업의 행동을 해석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다 아니면 내지는 기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기업에 대해서 그 정책을 낸다 할 때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런 얘기 들어봐 주실 수 있어요? 기업이 혼자 있고 가격만 있다라고 생각해서 가격에 대해서 반응한다고 생각하는 거라 다른 기업들이 같이 있어요. 같이 있고 이거 자체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그 상황에서는 이제 인터랙션이라고 보통 부르는 상호작용 같은 게 있겠죠. 상호작용이 있다고 생각할 때 전략하고 가격만 보고 얘는 가격에 맞춰서 자기가 합리화시키겠다, 최적화시키겠다 할 때 행위가 좀 다르지 않나요? 그거는 상호작용이 있다는 거는 생태학적인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죠. 그거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를 생태계적이냐 아니냐면 그 경제학에서 산업조직론 전공하시는 분들은 다 생태계적으로 바라보고. 마찬가지 비슷한 거예요. 시스템이나 이론들을 가지고 올 때 이제
산업적 진흥이 갖고 왔던 이제 시스템 이론도 있을 거고 조금 더 연력학 쪽에서 갖고 온 것도 있을 텐데 저는 그걸 조금 더 이제 생태계라는 거의 특징에 맞춰서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 이론을 도입한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비슷한 이론인데 이제 그 갖고 오려고 했던 은유의 원 시스템이 뭐냐. 그런데 제가 저기 질문을 드리자면은 그런 식의 설명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부분이 변하면 그게 부분만 변하는 게 아니라 원자가 변하면 원자가 변하는 게 전체까지 같이 이렇게 시스템 자체가 같이 이제 움직인다. 이런 건 사실은 굳이 생태계적인 접근이 아니라 뭐 네트워크적인 시각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니면 그냥 시스테믹한 여러 가지 이론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충분히 그런 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오석근 선생님 책을 꿰뚫는 열쇠말 중에 하나라면은 부분과 전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가지고 같이 움직이는 것도 있겠지만은 한계에 대한 인식 아닌가요? 그건 이제 생태계가 갖고 있는 네. 그러니까 다른 시스템도 다 한계가 있는데 예. 생태계는 자연적 제약 조건이라는 걸 강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다면 인공지능인데 사이버 상에서의 모다 그럴 때 제약 조건하고는 훨씬 더 물리적인 제약 조건이 먼저 들어오게 되죠.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각을 바탕으로 해서 기업을 볼 때라든가 사회를 볼 때도 그 오석근 선생님은 항상 그 기업의 한계치, 제약 조건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어떤 전략적인 선택이 가능할지 이런 것들. 생태학보다는 그냥 경제에 쓰는 맥시마이제이션 생각이 저한테도 많이 있는 거죠. 사실 뭐 요 얘기를 좀 앞으로 다양성 얘기하거나 경쟁 얘기를 하면서 좀 더 아마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처음 그 비즈니스 이코시스템 얘기를 처음 시작한 누구죠? 뭐인가? 갑자기 그 양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비즈니스 리뷰에 처음 그걸 내고 했던 그 양반 때문에 이제 굉장히 본격적으로 그 생태계 얘기가 이제 경제학이나 경영학에서 최근에 많이 됐잖아요. 근데 저도 그거를 그분의 얘기를 이렇게 읽어보면서 느끼는 거는 그 어떤 의미에서는 그 양반은 말만 빌려온 것 같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생태학에서 얘기하는 생태계의 메커니즘들을 정말 가지고 와서 설명한 게 아니라 그냥 전체를 생태계로 보자 하는 얘기만 그냥 던지고 별로 그 내용은 없더라는 얘기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제안을 하나 했다고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그 전에는 그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경제학이나 경영학에서 얘기할 때 그 플레이어들의 다양성이 굉장히 한정적으로 뭐 국가, 뭐 소비자, 누구 이런 식으로밖에 보지 못했던 걸 기업 생태계라는 개념을 가지고 들어오니까 이제 굉장히 다양한 네트워크를 갑자기 보기 시작한 그런 좋은 점이 굉장히 있더라고요. 그게 적어도 생태학자들은 그동안 자연생태계를 연구해 오면서 그 자연생태계를 아직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그 자책감은 있지만 그게 얼마나 복잡하다는 것 정도는 인식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복잡성을 이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어떻게 보면 지금 이해하려고 하는 그 경제 시스템 속에 가지고 들어온 것만 해도 좀 굉장한 새로운 그 시도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뭐 더 자세한 얘기는 들어가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만 더 여쭙고 넘어가고 있으면 좋겠는 게, 거기서는 그럼 부부는 어떤 의미를 갖나요? 개체 행동이라든가 이런 뭐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그러니까 이 보는 단위가 달라지는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드는데, 그러면서 많은 부분이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아니 뭐 이것도 다 그렇네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느 걸 부분으로 보고 뭐 해야 되는지는, 그러니까 그 윌슨 선생님이 자연계에서 가장 복잡한 두 시스템이 뭐냐 스스로 묻고, 하나는 휴먼 브레인이고 또 하나는 내추럴 이코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Natural Human Brain도 우리가 지금 계속 연구를 하면 할수록 굉장히 다층 구조라는 걸 이제 찾아내고 있지만 자연계는 그 층층이 정말 굉장히 얽혀 있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우리 사회 시스템, 사회과학에서 보고 있는 사회의 구조는 자연 생태계에 비하면 굉장히 단순한 구조를 우리가 지금은 보고 있잖아요, 현재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달라지는 건데, 그래서 부분이 과연 뭔가. 그런 질문 자체가 별로 유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생태계적으로 본다라는 거. 일단 시스템 에콜로지 같은 데서는 그러니까 생태학 내에서도 이거를 이제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천위에 나갈 거냐를 조금 더 강조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홀링처럼 이제 이 뭔가 시스템의 붕괴 요소 뭐 이런 데서 또 끄집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오덤 같은 경우에는 그건 모르겠고 얘 에너지량을 가지고서 쭉 보자라고 환산시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아직은 뭐 이거다라고 모여진 단계는 아닌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보면 경제학의 위험 생태학이 좀 젊은 학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경제학은 뭐 1세기 전에 벌써 이제 교과서가 딱 세팅이 돼 있고 여기서 바뀌면 이제 다 뒤진다 그러는데 생태학은 아직도 그렇게까지 뭐 이 접근 외에는 다른 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경제학 했던 제가 생태학을 보면은 무한한 가능성이 아직도 여기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얘기를 여기서 그냥 끝내고 휙 넘어가면 조금 오해가 생길까봐 하나 좀 짚고 싶은데요. 자칫하면 자연 생태계는 너무나 복잡하다. 너무나 복잡하다고 얘기하면 분석 불가능한 얘기처럼 좀 들릴까봐. 그 실제로 해보면 우리 이제 생태학에서는 생태학의 역사를 놓고 보면 물리학자한테 한동안 그 엎드렸던 시절이 있단 말이에요. 로버트 메이가 물리학을 하다가 갑자기 로버트 마카서가 강의하는 걸 이래고 듣다가 보니까 저 수학이 너무 단순한 수학을 가지고 까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많이 덤벼들어가지고 생태학에 그 필요한 거의 모든 모델링을 혼자서 다 한동안 쫙 해냈다고요. 근데 이게 진짜 생태계에 대한 자연 생태계에 대한 관찰을 기본으로 하지 않다가 보니까 자연 생태계의 그 에너지 그 체인을 그 양반의 계산에 의하면 무한대로 끌어낼 수가 있어요. 이제 그거를 지금 락키펠러에 있는 조 코엔이라는 양반이 하버드 대학 학부생 시절에 그게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고 이약 유명해진 건데 따져보면 소위 그 ecological efficiency 생태 효율 때문에 한 단계를 건너갈 때마다 에너지가 다음 단계로 건너가는 게 10%밖에 안 남기 때문에 자연계에서 아무리 복잡한 생태계도 5단계를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밑에 생산자, 식물이 있고 그 위에 그걸 먹는 초식 동물이 있고 그걸 또 먹는 이제 포식 동물이 있고 그래봐야 걔네를 먹는 하나가 더 있고 아주 풍요로운 생태계에서 하나쯤 더 있을까? 더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자연 생태계가 굉장히 복잡한 생태계지만 파고 들어가면 분석 가능한 생태계이기 때문에 그거와 나중에 이제 경제 생태계를 얘기할 때 전혀 접근 불가능한 건 아닐 거다. 이런 얘기를 일단 해주고 금방 하신 말씀이 이제 우리가 의미로 많이 네. 쓰는 게 그러니까 대형 포유류에 대한 얘기인데 대형 포유류가 있기 위해서는 그 밑에 그걸 뒷받침해주는 그 생태계 크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한국은 대형 포유류만 몇 놈 남고 밑에가 없어도 될 거다라는 식으로 지금 오고 있는데 그게 아니 그 최종 소비자만 있는 그런 국민 경제라는 게 가능하냐? 그게 이제 우리가 삼성이나 현대하고 LG한테 얘기하는 게 생태학에서는 이를테면 멧돼지가 있는 게 끝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위에 호랑이가 하나 더 있으면 한 단계 더 나가는 건데 이러려면 이제 이 밑에 꼭지점이 더 커지잖아요. 근데 이 위에 세 개가 막 있고 옥삼각형으로 되는 생태계라는 거는 자연 속에서 존재할 수가 없는 거다. 근데 그런 은유 같은 경우는 생태학에서 많이 착안을 한 거겠죠. 정확히 넘어가기 전에 저는 기사를 정리를 해야 되니까 네. 예, 그 생태학적인 접근 혹은 생태학적인 사유의 그 키워드를
최혜천 선생님 같은 복잡성이라고 방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오석훈 선생님도 그런 식으로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뭐 노가드라는 경제학자를 거의 뭐 그냥 따라가는 건데요. 그 코에볼루션이라는 단어를 많이 제일했어요. 공진화, 객체도 바뀌고 시스템도 바뀌고 네. 그걸 제가 이제 주로 역사성이나 그런 거로 하고 일반적으로 제도 경제학이나 그런 데 쓰면 제도나 혹은 문화 같은 거를 그 시간이라는 거 갖고 올 때 공진화 개념이 얹어요. 저는 뭐 지나가면서 제가 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지만 사실은 복잡성, 다양성, 저항성, 회복성 되게 한 그 4개 정도로 전 주로 자연 생태계 생각을 해요. 기회가 되면